사람 마음을 흔드는 건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사람 하나, 무심코 틀어놓은 영상이나 별 생각 없이 들어간 식당 하나가 어느 날은 평생의 기억으로 남기도 하니까요. 생각해보면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도 대부분 그랬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만나지 못했을 사람, 조금만 방향이 달랐어도 보지 못했을 풍경, 조금만 다른 선택을 했어도 가지 않았을 길. 인생은 이처럼 거창한 결심보다는 아주 작고 사소한 타이밍 위에서 그 흐름을 바꾸곤 합니다. 이번 로마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 62을 바라보는 나에게 바티칸이 과연 얼마나 특별하게 다가올까? 젊을 때는 마음이 몸을 끌고 다녔지만 요즘은 몸이 마음을 끌고 다니는 나이입니다. 새로운 곳을 향한 설렘보다는 익숙하고 편한 곳이 더 만만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여행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가장 기대했던 거대한 유적보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찰나의 순간 하나가 마음 깊은 곳을 조용히 건드릴 때가 있으니까요. 로마의 첫인상. 이탈리아 로마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공항에서 철도를 타고 시내로 들어오는데 창밖 철길을 따라 갈대가 길게 자라고 있더군요. 2000년 전 로마에도 이런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겠죠. 거대한 박물관 안으로 기차가 천천히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낭만은 잠시뿐. 현대인은 곧장 현실의 문제에 마주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유심칩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200기가에 50유로, 비싼 건지 싼 건지도 모르고 서둘러 돈을 지불했습니다. 옆에 있던 두 커플이 흥정을 하다 그냥 나가버리는 모습을 보니 아차 싶고 뒤통수가 간지럽더군요. 판단력이 잠시 휴가를 떠났던 모양입니다. 25년을 해외에 살았어도 낯선 언어와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유심칩 덕에 인터넷이 연결되자 에어비앤비 길도 보이고 맛집도 보였습니다. 세상은 천국이 맞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현금이 있다면 천국이요. 그렇지 않다면 생존이다. 라는 말을 실감하며 첫날 밤은 파티오가 예쁜 식당에서 봉골레 파스타와 시원한 맥주 한 잔을 곁들였습니다. 맛집의 명성보다 중요한 건 그날 내 입에 들어온 목과 그때의 기분이니까요. 바티칸에서 마주한 인간의 욕망과 예술. 다음 날 드디어 바티칸으로 향했습니다. 성 베드로 광장에 도착하자마자 거대한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광장 한가운데 서 있는 2000년 넘은 이집트산 오벨리스크와 세상을 품듯 둥글게 펼쳐진 베르니니의 회랑을 보며 멀리서 온 돌기둥이 전 세계 사람을 품는 공간의 중심이 되었다는 아이러니를 생각했습니다. 그 거대한 돔을 설계한 미켈란젤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탄성이 나왔습니다. 조각, 회화, 건축까지 넘나들던 그의 삶을 보며 사람은 결국 자기 능력의 크기보다 자기 한계를 얼마나 믿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싶더군요. 드디어 피에타 앞에 섰습니다. 아내는 성모 마리아가 너무 젊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순수함은 늙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해설을 듣고 제 시선은 가장 가까이 닿을 수 있는 조각상의 발가락 끝으로 향했습니다. 정에 쪼인 돌의 하얀 생채기, 망치와 정을 내려찍어 만들어진 정교한 발가락. 그곳에서 500년 전 24세 청년 미켈란젤로의 정제된 호흡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힘은 줄어들어도 마음을 담는 방법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차가운 대리석 앞에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이라는 게 늘 그렇듯 아름다운 것만 보게 되지는 않더군요. 바티칸의 화려함 뒤에는 인간의 짙은 그림자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성당을 짓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죄를 용서해준다는 면죄부를 판매했던 역사. 아이러니하게도 그 일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죠. 신을 향한 공간을 만들면서도 그 중심에는 늘 돈과 인간의 욕망이라는 현실이 함께 있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 속 신을 둘러싼 붉은 망토가 인간의 뇌를 상징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은 이토록 거칠고 투박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며 겨우 삶의 윤곽을 드러내는 존재인가 봅니다. 솔직히 바티칸 안에서 저는 조금 지쳐 있었습니다. 사람은 끝없이 밀려들고 입장권과 기념품이 오가는 분주함 속에서 사람보다 돈이 먼저 보이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면죄부를 팔던 시대나 오늘날이나 모양만 달라졌을 뿐 인간은 존중받기보다 소비되는 존재가 되어가는 건 아닐까 싶어 다시는 오지 않으리 다짐을 하는데 옆에 아내는 너무 서운하네. 다음에 다시 와야지 다짐을 합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부부의 시선이 이렇게도 엇갈릴 수도 있지만
오늘도 저는 배만 채우면 입 튀어나온 것 정도는 깔끔하게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아내와 함께 바티칸을 나와 허기를 채우려 작은 파니니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주문이 잔뜩 밀려 있어 사방이 정신없었죠. 그때 젊은 직원 한 명이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2 minutes bro. 2분만 기다려줘, 형씨. 고작 2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순간 굳어있던 마음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그 청년은 우리를 지친 관광객이나 소비되는 손님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를 지닌 한 사람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부부관계도 친구관계도 세상 모든 인연이 다 그렇습니다. 한쪽이 너무 밀어붙이면 균열이 생기고 너무 참고 있으면 내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대화라는 작은 다리를 놓고 서로의 온기를 더듬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청년이 건넨 짧은 미소는 웅장한 바티칸 성당이 미처 주지 못한 인간적인 대화의 달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성당도 보고 르네상스 최고의 예술과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천장화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바티칸을 나온 지금 제 마음에 가장 오래 남아있는 풍경은 파니니 가게 청년의 부드러운 미소입니다. 결국 사람은 사람에게 감동받습니다. 천장화는 눈에 담고 조각상은 기억에 담지만 사람의 따뜻함은 마음에 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가운 돈과 현실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사람이 내밀어주는 손길입니다. 인생도 여행도 계획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떠나고 계획되지 않은 일상을 맞이할 준비도 되어 있답니다. 나이값은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티격태격하며 보낼 수 있는 오늘이 있으니까요. 어쩌면 제가 바티칸에서 보고 온 것은 수백 년 된 거대한 대리석 성당이 아니라 그 거친 세상 속에서도 끝내 서로를 향해 손을 내미는 사람이라는 존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어디가 될까요? 그때도 여러분과 함께 서투르지만 저의 눈으로 바라본 이탈리아 그 오래 묵은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